(11화) 온몸으로 미칠 듯이 생생하게 예감하는 바 그대로. 책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모든 몸, 그러니까 신체의 세세한 부분들을 다 사용해서 밀고 나가듯 읽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소개하기에 로베르트 발저만큼 적당한 인물이 또 있을까? 발저. 그는 산책하듯 글을 썼고 쓰면서 산책했고 쓰기 위해 산책했다. 그렇다면 읽기 위해 산책을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자는가? 발저는 산책을 위해 살았고 살기 위해 산책했다. 그리고 죽음을 예감했을 때 산책했다. 1956년 크리스마스. 산책하러 나갔다가 눈밭 위에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은 그의 사진을 나는 인터넷에서 봤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진은 살아있는 그를 촬영한 어떤 사진보다 더 유명하다. 그리고 그가 쓴 글도 죽고 난 후에 더 많이 읽혔다. 나도 요즘 그의 책을 읽고 있다. 읽고 나도 이것에 관해 뭔가 글을 써야 할 처지인데 그저 읽고만 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를 나 혼자 기다린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지자 나는 얼른 책을 한 권 들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그러나 내가 손에 쥐어든 것은 발저의 책이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면 발저의 책 옆에 놓인 작고 낡은 책이다. 오래전에 출판된 문고본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손가락 사이로 감겨들었다. 나는 산책하다 아무 곳이나 들러 내키는 대로 책을 읽고 싶었다. 내 바람일 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손에 든 책 표지를 본다. 제목은 아무튼 나는 이 책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간판 만드는 가게가 있다. 간판 가게 주인은 언제나 얼굴에 심술이 붙어서 뾰로통한 표정이다. 그 옆에는 간판 가게 주인과 정반대로 언제나 웃고 있는 남자가 주인인 이자카야가 있다. 나는 거기 몇 번 가본 적이 있다. 이자카야 주인은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먹은 일본 음식에 반해버려서 하던 공부를 접고 일본 요리를 배웠다고 내게 말했다. 그의 미국식 이름은 마틴이다. 한국 사람 마틴 씨가 미국에 유학 가서 배워온 일본 요리라니. 나는 구청 건물 뒤에 있는 야트막한 산을 두어 바퀴 돌고 올 생각이다. 그러려면 이 골목에서 찻길을 하나 건너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건널목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린다. 건널목 바로 앞엔 오래된 치킨집이 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 내가 이 마을에서 산책한 게 15년째니까 적어도 15년 이상 된 가게다. 건물 1층에 있는 그 가게는 월세를 잘 내는가 보다. 내가 일하는 책방은 2층이라 월세가 낮은데도 달마다 월세 내는 날이면 무서운 꿈을 꿀 정도로 벌이가 시원찮다. 치킨 가게는 책보다 벌이가 괜찮은 걸까? 책도 먹을 수 있게 만든다면 지금보다 잘 팔릴까? 책 튀김, 책 보쌈, 책 매운탕, 그리고 기타 등등. 치킨집 옆에는 커피집이 새로 생겼다. 그 가게 주인은 나이가 제법 있는 남자인데 언젠가 얘기를 나눠보니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이 가게를 차렸다고 한다. 가게는 아주 좁다. 어른 서너 명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가게 밖에 서서 주문해야 한다. 여기를 지나갈 때 가끔 커피 볶는 냄새가 난다. 그러나 아직 연습이 부족한 탓인지 커피콩 타는 냄새가 자주 난다. 그 냄새는 옆집에서 닭 튀기는 기름 냄새와 섞여 묘한 기분을 들게 한다. 아침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이미 공기는 여러 가지 향기와 냄새, 그리고 먼지들로 탁해지고 있다. 건널목을 천천히 건너 냉면 가게가 보이는 곳으로 간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경사진 오르막을 향해 걷다가 다음 건널목에서 구청 방면인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냉면 가게 옆은 문방구다. 문방구 옆은 사진 현상소, 현상소 옆엔 메밀 음식점과 편의점이 잇따라 나온다. 길 건너편엔 횟집과 중국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피아노 교습소, 분식집도 있다. 이 거리는 정말이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유분방하다. 그러나 이 모든 가게가 하나의 글이고 이것들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어야 하는 처지라면 나는 잠시 편집자가 되어 가게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목차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다. 이내 실패하고 다시 걷는다. 내가 써야 하는 글에나 집중하자. 나는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이 책은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쓴 다른 책들처럼. 그래서 이 책을 끝으로 나는 책을 더는 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웃음이 난다. 작년에 또 다른 책을 쓸 때도 똑같은 고민에 빠져 지냈기 때문이다. 늘 결심하고 다짐한다. 책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끝장이다. 다시는 책 따위 쓰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또 쓴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내 의지로 절망의 구덩이를 향해 걷고 있는 게 우습다. 책을 쓰는 건 중독이다. 내 삶과 생활을 갉아먹는 것임을 아는데도 멈출 수가 없다. 술이나 담배나 도박 같은 것에 중독된 것이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나 이는 그저 비겁한 합리화일 뿐이다. 술이나 담배나 도박에 빠진 사람 중 어떤 이는 나보다 훨씬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에 비하면 나는 좀벌레 같다. 오래된 책에서 가끔 발견하는 작은 벌레 말이다. 책을 갉아먹고 사는 벌레. 그 벌레는 책을 좋아하기에 책을 먹는데 결국은 책을 못 쓰게 만든다. 그토록 좋아하는 것을 끝내 망치는 사람이 나다. 이런 강박적인 고민을 좀처럼 떨쳐버리기 힘들다. 내 손엔 여전히 작은 책 한 권이 들려있다. 이 책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내게 이끌려 이 골목을 지나고 있다. 나는 책을 읽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고 어쨌든 마음이 내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걸으면서 책을 흔들고 있으므로 나는 책 속에서 글자가 떨어져 바닥으로 뒹굴 것 같다는 이상한 상상을 했다. 책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꺼냈다. 책이 내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불쾌했다. 발걸음은 구청 뒷길로 접어들어 빌라가 늘어선 골목으로 향했다. 책방에 손님으로 왔던 이 동네 토박이 어르신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예전엔 구청 바로 뒤에 산이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 빌라가 생기면서 산은 뒤로 물러나야 했다. 마치 빙하가 점점 사라지듯이 도시에선 산이 밀려나고 있다. 아직은 이 야트막한 산이 정말 산처럼 보이긴 한다. 20-30년 정도 지나면 이 산도 모두 사라지고 없으려나? 그때쯤이면 나도 세상에 없을 것만 같다. 내가 걸었던 산길을 천국이든 지옥이든 극락정토든 상관없으니 다시 그곳에서 만날 걸을 수 있다면 좋겠다. 산책의 달인 로베르트 발전은 조금 전까지 읽다가 덮어둔 책에 의하면 톰작이라는 덩치가 큰 친구를 길에서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영원히 죽어 있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 톰작은 매우 건장한 사람이었지만 발전은 그를 살아있는 유령처럼 대했다. 나도 역시 그와 같지 않을까? 지금 이 골목길에서 발전을 만난다면 나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눈 내린 크리스마스에는 산책하지 말기를. 눈이 오지 않으면 로베르트 발전은 심장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다. 왜 하필 그날 눈이 왔을까?
아니, 눈은 이미 전부터 쌓여있던 걸까? 구청 뒷산은 산처럼 보이지만 산은 아니기에 5분 만에 정상에 닿는다. 아침이라고 하기엔 늦었고 점심시간은 아직 아니기에 사람도 없다. 사람이 없으니 평온한 마음이 든다. 눈을 감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쉰 다음 잘려나간 나무 뜬걸에 앉는다. 그 나무는 꽤 컸다. 잘려나가기 전 웅장한 가지를 사방으로 뻗고 있던 멋진 나무였다. 나무는 이곳을 산책길로 만들면서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잘라버렸다. 나는 그때 무척 슬펐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지금도 슬픔이 온몸으로 미칠 듯이 생생한 예감을 만들어내며 전해진다. 나무 뜬걸은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앉았다 가기 때문인지 벌써 표면이 반질반질하다. 나도 언젠가는 이처럼 매끄러운 글을 쓸 수 있을까? 그 전에 내 몸과 정신이 밑동까지 잘려나가는 아픔을 순순히 견뎌야 할 테지. 나무 위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 햇살은 이쪽으로 쏟아졌다가 낙엽을 한가득 떨어뜨리고서는 다시 저 먼 곳 북한산 언저리로 사라진다. 내가 앉은 자리는 예감으로 채워진 흰 그늘로 가득하다. 흰 그늘을 처음으로 느꼈던 시인은 그 거인은 발저가 만난 톰작처럼 살아있는 것도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 그를 떠올리면 역시 또 슬프다. 나는 이제 손에 있던 책을 들어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는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낭독한다. 해는 이미 졌고 공중에는 초겨울 저녁에 푸른 연기빛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또 처음부터 읽고 싶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 읽고 싶지는 않았다. 책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나는 그저 온몸으로 이 우연한 상황을 즐기기를 바랐다. 내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작은 책의 기척을 벌써 알아차렸지만 이번엔 책을 다시 꺼내지는 않았다. 책방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멈춰있던 발저에 관한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라고 나는 쓴다.